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청와대 5자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던 대로죠. 예, 어떻게 예상하셨는데요? 뭐 그냥 만나서 네. 악수하고 예, 그다음에 속에서 무슨 일이라는지 모르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분위기는 분위기가 뭐 좋았던가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다. 네, 예. 근데 뭐 좋은 얼굴로 만나야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원래 포커페이스고 뻔뻔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박정희 전 의원이 오늘 회동에 참석했던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전해줬습니다. 네. 교과서 논쟁 한 30분 한 건 굉장히 치열하게 했고 이견만 하긴 했지만 그 후에 한 1시간 20분 동안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의견 접근도 있었고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통령이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뭐 상당히 좀 숙연한 분위기도 있고 그랬다.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실 야당도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런 문제에서는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고 대통령과 협조를 해야죠.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과 협조를 안 하면 그거는 야당 굉장히 손해 보는 거죠. 대통령 그걸 가지고 계속 또 문제를 삼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에서는 이 교과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점에서는 양보를 해가면서 교과서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역사 교과서 그 국정화 이슈가 야당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야당이 판단하는 아니죠. 모양인가요? 그건 야당에 불리하고 유불리가 아니고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한 거죠. 왜 그렇게 보시죠? 우선 시간을 벌잖아요.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야지. 선거에 가까워진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호남신당이 생긴다든지 또는 비주류가 딴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데 그 이상 좋은 게 없고 또 이 이슈를 가지고는 이 좌파를 전부 다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결속시킨다.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하긴 뭐 문재인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의원 뭐 이렇게 벌써 만나서 길거리에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회동하고 나와서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강하게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발언이다. 그건 이제 문재인 대표는 교과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 될 일이고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이슈는 교과서 문제였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교과서 문제에서는 양측 간의 이견이 너무 분명하니까 거기서 어떤 합의가 접근이 있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렇군요. 교과서 문제 그 자체가 이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실행이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따지고 또 예산심의에서 따지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입법 사안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더 뭘 하기도 좀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권 행위죠. 완전히 국회가 야당의 월권 행위죠. 물론 국회는 이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행정부의 이제 고유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월권 행위하고 있는 거죠. 월권 행위하면서 문재인 대표는 재미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동, 이런 만남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죠.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고위회담이라는 거는 이미 밑에서 서로 다 합의가 되고 나서 조율이 돼서 조율이 다 되고 나서 하는 건데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만나기 위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만 하더라도 네.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교과서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그러면은 이 찬성 국정화를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겠어요?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호랑이를 등에 올라탄 형국이 돼버렸어요. 여야 그러니까, 모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협상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면 이 김무성 대표가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뭐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런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니요. 그거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니까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존중해 주자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주장은 주장이고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겠네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대통령이 집행해버리면 그만이죠. 무슨 법으로 그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법으로는 그렇지만 야권이 연대해서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원내 병행 투쟁을 하고 또 여러 시민단체 또 이 진보적인 단체가 계속 성명을 내고 뭐 천만의 서명운동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이슈는 계속 살아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걸 정치화시킴으로써 우리 정치를 퇴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해도 소용없다. 차기 대권 주자는 내가 될 거고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이거 다시 검증으로 바꾸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고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그러네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차기 대권에서 나는 교과서 그게 훨씬 간명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검정제도로 다시 옮기겠다. 그럼 공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를 봤을 때 문재인 대표는 순전히 개인적인 정치적 플랜에 의해서 이걸 써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이상 더 좋은 이슈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일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게요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에서 어느 편이 더 높이 나오냐 의미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이 이거 관심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다 푸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요. 아니 뭐 여기저기서 막 성명도 내고 뭐 길거리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되는 거 봤나요? 뭔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내가 그동안 정치를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네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파켓북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머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 총선에서 심판 받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심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180명을 가져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과서에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그럼 법안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180명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180석을 목표로 하겠다. 당연하죠. 국회 선진화법을 놔두고 뭔가 집권당이 뭔가를 하려 그러면 5분의 3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60%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108석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잘하면 가능하죠. 잘하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도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분은 121석 목표로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건 지는 거예요. 이기는 전략을 써야죠. 어떻게 제야들하고 합치고 천정배 의원하고 합치고 이럭저럭 해가지고 이 180석
여당이 180석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지는 전략이죠. 아예 네. 야당도 우리가 180석 하겠다. 네.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메시지가 있네. 교과서 가지고 180석 달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건 그렇겠네요. 그거는 힘들겠죠. 그거 180석이 되려면 네. 자기 세력만 모아서는 안 되고, 그거는 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자기 세력만 똘똘 뭉치게 해서는 180석은 불가능하고. 그것보다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투표율이 대충 60%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파 지지자들이 70%가 나왔다. 좌파 지지자들은 50%가 나왔다. 또는 거꾸로 됐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우파 정당에서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 어떻게 보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 뭐 기왕에 말씀하시는 김에 아예 팁을 좀 주세요. 무슨 팁을 줘요? 야당 지지자들이 70% 이상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 분명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적어도 우파 유권자들을 이제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불안 이상의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요. 그것 불안하면 겁나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움직인다. 거꾸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저렇게 해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나서 당선되는 게 아니고 이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불안해하는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기 국회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70%, 80% 투표장에 가게 하려면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가장 불안감이죠. 그것 또한 불안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경제를 직접 얘기해서는 사실 몇 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경제라는 것은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묶어가지고 좌파를 공격을 하면은 좌파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당착적인 말밖에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파로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이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당 대표가 나서 소위 광폭 행보라고 그래서 막 우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런 군부대도 방문하고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서 저 사람이 저게 쇼가 아니네. 는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그러고 나서는 또 딴소리 해버렸잖아요. 사실 목함질의 이 폭발 사고 직후에도 문재인 대표가 먼저 갔어요. 부상당한 장군들을 만나러.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보가 그냥 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도록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없었죠. 그럼 그분은 예를 들어서 동작동 국립묘지 방문하고 나서도 독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 제안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를 지지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아주 과감하게. 김종필 총재하고 손을 잡아도 내 지지자들이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고한 믿음. 중원으로 진출한 건데.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그 점이 좀 부족하다. 그 점이 보통 부족한 게 아니죠. 지금. 근데 사실은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친노의 원죄죠. 그러니까 친노의 원죄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한테 전혀 어떤 희망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호남이 좌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을 좌파시하니까 호남 잡기 위해서 자꾸 저쪽 보다 보니까 못하는데 호남은 호남이고 호남은 호남이고 또 우파 행보는 우파 행보죠. 알겠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이
혁신안이 통과됐는데도 네. 79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로 돌아가자. 네.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과성으로 넘어갈까요?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이용을 잘해야죠. 힘을 합쳐가지고 예.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가 법제화하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79명의 의원과 네. 김무성 세력이 손을 잡습니까? 네,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여당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 명분은 야당이 반대한다. 야당이 반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은 이게 역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그게 반대 논 거예요. 반대 논리의 예. 하나였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 논리는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야당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네, 두 번째로 이제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정치 신인데 기존 정치인 간의 선호도가 2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국민들 자체가 전략 공천에 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2대 1로 선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네. 이렇게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맞으면 비주류들 아닙니까? 네. 뭐 친노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대체로 비주류인데 이게 새누리당과 손을 잡는 순간 이 당내나 이 지지자들로부터 좀 의심받을 상황이 연출될 수 그러니까 있고. 그거는 법안위로 하는 거죠. 법안 공동제안 하죠. 법안위로 해야죠. 정치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법안위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는 법안에 제안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 여당과 손잡고 법안화한다 그러면 네. 김무성 대표하고 이 안심번호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 안심번호는 예.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죠. 그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다. 아니죠. 그건 오픈 지금 프라이머리.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설명을 해서.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오픈 아니다. 프라이머리는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는 근데 건 그렇게 그건 안 되면 돼요. 사실 혁신안을 관철시키고 실행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이걸 저지하거나 뭘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문재인 대표가 자가당착적인 게 자기가 거기서 영등포 나가라고, 영도에서 나가라고. 영도, 부산 영도. 예. 네. 근데 자기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인가 네. 사퇴인가 예. 철회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자신도 혁신안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나는 어기면서 너희는 어기지만 그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야당 상황은 그렇다 치고 네. 문재인 대표가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승부가 될 텐데 네. 이 야당 일부 의원들과 손잡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 법제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수님 설명이 야당과 여당. 예, 네. 그러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네. 과연 그런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요? 띄워야 되겠죠. 띄울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그분의 판단에 관련된 거. 예. 네. 띄워야 띄워야죠. 되는데 과연 띄울 수 있을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겁니다. 띄울 수 있을까? 예. 이거 결국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띄우겠죠. 띄울 것이다. 네.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그 경우에 친박계가 어떻게 나올까요? 친박계 명분이 없죠. 그렇게 가면은 친박계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면 전략 공천하자는 건데 전략 공천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전략 공천하자는 명분은 야당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명분이었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았거든요. 청와대는요?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더 꼬일 수 있다. 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부수가 가능하다. 승부수가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네. 과연 김무성 대표가 승부수를 띄울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가 그거는 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